묘진, 세운. 묘진 씬에는 중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서사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기는 해요. 묘진 어머니가 보기에 물론 이게 좀 시간차가 있긴 했는데 세훈 씨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세훈 씨가 자기소개 때 했던 것만큼 어마어마한 사업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수미상관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숙맞선 1화의 첫 등장에서 묘진 씨네가 딱 한 가지 안 된다고 했어요. 묘진 씨 어머니가 딱 하나 안 된다고 했던 게 사업가였어.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머니가 원하는 사익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자기들 수준에서 뭐 전세 자금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냥 당신 딸처럼 그냥 무난하게 좋은 코스 밟아온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불호하는 직업, 사업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묘진 씨 어머니가 가장 걱정한 건 불안정성, 경제적인 안정 이 두 가지이긴 했는데 세훈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 을 이뤘고 정말 노력하고 멋진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거의 특성상 그래서 묘진 씨도 처음에는 사업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업가 비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때는 어머니랑 약간 싱크돼 있어가지고 비선우라고 말했는데 눈앞에서 세훈 씨 보니까 어때? 멋있어 멋있어. 세훈 씨가 또 기술도 좋단 말이에요. 잠깐 이대로 있어줘 뭐 이런 거 내가 했다고 생각해봐 뭐 이 병신이냐고 가버리겠지만 세훈 씨가 하니까 이게 훌륭하잖아. 사업가 비선호 했단 말이야. 지금 어머니랑 동감했었어.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근데 세훈 씨의 어떤 멋짐 그런 피지컬 이런 걸로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아니죠. 어머니는 사업하는 사람은 불호다. 이게 끝까지 유지되신 상태에서 관찰하셨겠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세훈 씨의 가정 환경은 어떨까? 세훈 씨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세훈 씨의 어머니는 세훈 씨와 어떤 관계일까? 이런 거를 쭉 보셨겠지. 여기서 묘진 씨가 이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생각하고 상당히 싱크돼 있었어요. 불안정하고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세훈 씨의 미모에 현혹되지 않았죠. 묘진 씨는 세훈 씨의 이 기술과 미모에 현혹될 수 있지. 사람이 그 정도로 멋진 사람이 앞에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죠. 어머니가 흔들릴 게 뭐 있어. 그래서 어머니는 저 생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이게 사업이 차라리 세훈 씨가 조금 더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이 더 안정화가 돼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세훈 씨의 사업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어른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측면이죠. 물론 그게 더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큰 욕심 낼 필요 없다.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막 부침 있고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 없고 너처럼 살아온 남자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세훈 씨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대단히 이렇게 자리를 딱 잡은 상태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태인 씨와의 관계에서 세훈이가 이게 보니까 태인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이 결혼할 만하냐 이건가? 이런 고민도 있었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반대로 돌아서신 것 같아요. 근데 수미상관이 있죠. 어머니는 사업가. 다른 거 조건 많이 안 내세웠어요. 딱 하나 내세웠어요. 사업가 불호다. 결과적으로 딱 사업가 거절했어. 세훈 씨를 찾아온 묘진 씨. 근데 뭐 세훈 씨가 뭐 워낙 인물도 좋고 성실하시니까 여기가 아니어도 잘 되시겠죠. 세훈 씨 매력은 잘생겼다, 기술이 좋다, 그리고 능력이 좋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죠. 묘진 씨는 어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미 자더라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세훈 씨가 이전에 묘진 씨와 1대2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서 태인 씨와 현준 씨 데이트 사이에 끼는 게 불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 몇 가지 좀 단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훈 씨가 태인과 현준 그 사이에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태인과 현준 사이에 뭔가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또 단서가 뭐가 있냐면 현준 씨 어머니가 현진 씨 어머니랑 이 뒤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현준 씨 어머니가 그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이 상처받았을 때 현진이가 딱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태인 씨에게 완전히 거절을 당했어. 그러면 태인 씨는 이 시점에서는 세훈 씨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현준 씨는 태인 씨에게 거절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고 그때 현진 씨가 다가온 거니까 순서상으로. 현진 씨도 현준 씨가 태인 씨에게 거절당했다는 확신이 있고 그때 다가갔고 그때 현준 씨는 넌 멋있는 녀석이야 한 게 그게 타임라인이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걸 어머니도 알고 있는 거고 현준 씨 어머니도.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태인 씨는 세훈 씨로 결정한 상태야. 세훈 씨는 지금 그리고 태인 씨랑은 또 얘기도 더 많이 나눈 상태고. 그런데 막판에 묘진 씨에 가버린 거지. 세훈 씨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안 하고 끌고 가는 바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태인 씨가 뭐 다른 사람한테 갈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훈 씨와 태인 씨는 둘 다 굉장히 기술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상대에게 마음 표현하는 기술도 좋고 또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기술도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어서 기술은 훌륭한데 세훈 씨는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묘진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레이더에 걸려버렸어. 묘진 씨 어머니 레이더에 걸려버렸어. 아, 저 친구는 너무 기술자다. 우리 딸은 조금 안정적인, 좀 우리 딸처럼 그냥 어수룩한 면이 있는 연애에 대해서, 물론 어수룩하지는 않겠지만 부모님 보기엔 자기 자식은 다 연애 어수룩한 것처럼 느껴지지. 보통은 세훈 씨 부모님은 아니었겠지만 세훈 씨는 어수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보통 좀 자기 자식들은 조금 어수룩하게 느끼죠. 왜냐면 집에서 어떤 사랑의 기술이 내는 게 안 나오니까. 태인 씨는 세훈 씨로 결정하는 표현을 했고 현준 씨는 그런 과정에서 거절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고 마지막 날까지 갈등하고 있는 건 그렇다면 세훈 씨 하나인 거예요. 태인 씨는 결정을 했어. 묘진 씨도 고민하고 있지. 근데 묘진 씨 어머니는 세훈 씨가 어떤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태인과 묘진을 갈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게 기술이 좋은 거는 어디 가나 좋기는 한데 또 진짜 최고 기술자들은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또 진짜 최고 기술자들은 어떤 사람 원하는 줄 알아요? 기술자를 원하지 않아. 왜냐면 자기가 기술이 좋으니까 굳이 상대가 기술이 안 좋아도 돼. 오히려 상대는 그냥 투명한 사람을 원해요. 기술자라고 농담을 했지만 잘 맞춰주는 사람은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솔직한 사람이 좋아. 계산 안 하고 순진하고 투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죠. 왜냐면 편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못 본 서사에는 태인 씨와 현준 씨. 태인 씨는 현준 씨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해줬고 하지만 신비로운 세훈, 태인 관점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조금 하다가 현준 씨에게는 마음이 확 식었었고 그렇지만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 고민하다가 아마도 이 전날 저녁에 현진 씨가 왔을 때 그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태인 씨가 현준 씨에게 어떤 거절의 메시지를 했고 현준 씨는 그걸로 상처를 받았고 어쩌면 세훈 씨는 그걸 알고 둘이서 데이트를 하라고 비켜줬을 수도 있겠죠. 이것까지는 좀 억측이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 만약 그러니까 태인 씨가 이 시점까지 갈등하지 않고 만약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면 태인 씨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좀 상처가 있었겠다. 세훈 씨도 묘진 씨 어머니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상처가 있었겠지만 세훈 씨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앞부분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태인 씨 어머니가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과분해 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과분하지 않은 현준 씨가 워낙 친절하니까 현준 씨가 태인 씨를 선택 안 한 이유가 태인 씨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른 이성들이 내 자식보다 과분하다는 생각을 태인 씨 어머니는 하고 있고 어쩌면 세훈 씨 어머니도 조금은 하고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세훈 씨 너무 누가 봐도 잘났는데 이상하게 세훈 씨 어머니는 방어 기제가 있어. 막상 선택하는 순간이 되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라고 말하거든요. 약간 부모님들의 관점으로는 좋은 직업, 좋은 학벌 이게 어떤 예측 속성이에요. 좋게 말하면 예측 속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무언가를 예측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일을 예측하는 방식 두 가지. 하나는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선을 그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 추세 예측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그 속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신성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내가 뽑았는데 그 졸업생이 일을 잘해. 그러면 초신성 대학 애들이 잘하는구나 하고 또 뽑게 되는 거야. 이게 속성에 대한 거. 근데 과거에 얘가 점점 한 해 한 해 점점 일을 10%씩 잘해. 그러면 내년에도 10% 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측 방식이 있는데 어른들은 이 두 가지가 경험적으로 채택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학벌이 아니면 직업이 이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선택하는 경향성이 좀 더 많죠. 어른들은. 왜냐면 그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데이터라는 거는 지구상에 몇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주관적으로 또 해석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라는 거지. 어른들이 그걸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이해는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반에 보면 부모님들의 선택은 한 군데로 몰리잖아요. 남자는 한결, 현준, 여자는 현진, 묘진. 물론 현진 씨 그리고 한결 씨 이렇게 몰렸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기가 쉽지. 세훈 씨 어머니가 세훈 씨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한결 씨가 은나래 씨한테 써준 편지를 보면 허벅지 씨름하듯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중간에 뭐 허벅지 씨름 미션도 있고 했었나 봐요. 약간 솔로족 같았나? 허벅지 씨름 미션 하면은 그러면 누가 이겼을려나? 민철 씨? 세훈 씨?
누가 이겼어? 아, 승학 씨도 또 골퍼잖아. 승학 씨도 만만치 않았겠구만. 왠지 한결 씨랑 현준 씨에게는 기대하지 않게 되긴 하는데. 아, 승학 씨가 1등이었을까? 그래도 프로는 못 이기나? 세훈 씨 어머니에 대해서는 근데 나온 게 너무 없어가지고 분석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묘진 씨가 세훈 씨에게 너는 궁금한 게 없어? 왜 안 와? 세훈 씨가 묘진 씨를 지금 안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훈 씨가 지금 이 안에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건 태인 씨였던 것 같아요. 묘진 씨에게는 찾아가지 않았고 태인 씨와의 관계에서 소용돌이가 좀 있었지. 근데 세훈 씨는 뭐 그렇다고 해서 태인 씨한테 막 찾아가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태인 씨가 워낙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왜 안 와? 세훈 씨는 내가 너한테? 묘진 씨는 아니 오늘 아침에도 기회들이 있고 이런데 좀 서운하더라? 그러니까 묘진 씨 입장에서는 나만 찾아가는 것 같으니까 묘진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나만 찾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승학은 계속해서 자신한테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기회들이 있고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묘진 씨는 이제 세훈 씨가 계속 망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묘진 씨 마음속에 세훈과 승학 있단 말이야. 승학 씨는 없어졌죠. 처음에 나이 말하기 전까지 뭐 조금 후보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세훈 씨가 흔들리니까 승학으로 좀 볼까 올라온 거지. 승학과 세훈을 정말 동일선상에 놓고 승학이 더 매력적이구나 이렇지는 않았던 거죠. 묘진 씨 눈에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승학 씨는 세훈 씨가 묘진 씨에게 만약 진심을 다하겠다 이래 버리면 승학 씨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긴 하죠. 그래도 승학 씨는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이고 어머니와 어떤 좋은 가정이겠구나. 어머니와의 사이도 정말 훌륭했고 좋은 모습 많이 남기고 왔으니까 일단 만족을 합시다. 그래서 한 번만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세훈 씨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요소들이 너무 많았다고. 방해요소 뭐요? 태인 씨 방해요소였나? 왜냐면 마음속에서 태인 씨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지. 여기도 그러니까 그럼 맥락관계야 여기는. 지금 태인은 결과적으로 세훈 씨에 대해서 마음이 커진 상태로 끝났을 거고 세훈은 태인과 묘진에 대해서는 승학, 태인에 대해서는 또 현준에 대해서는 또 현진 뭐 이렇게 쫙 꼬여 있었네. 근데 거기서 중심이 딱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그래도 좀 표현을 좀 해야지. 그러면 세훈 씨가 표현도 안 하고 찾아간 적도 없는데 지금 이 전에 이대로 있자 이러고 너 보고 싶어서 그랬어. 이거 두 개의 마지막 초연 선택한 거야? 승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택하면서 그 노력했던 승학 씨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야, 이게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그래요. 세훈 씨가 잘생겼으니까요. 그래 여자가 그래도 마음을 알 거 아니야. 알지? 그래서 나도 아리송한 거야 계속. 그래서 세훈 씨가 묘진 씨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묘진 씨는 계속 아쉬워하고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훈 씨는 만났을 때 묘진 씨에게 설렘을 줘요. 잠깐 이대로 있자. 이대로 있으면 설레거든. 자꾸 생각하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고민하고 약간의 불안함, 궁금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버려요. 세훈 씨는. 그 전에 그랬잖아요. 이대로 있자. 무슨 마음인데 그래서. 근데 물어보긴 애매해. 왠지 물어보면 안 되나?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그래서 세훈 씨에게 호감 있는 사람은 그 호감이 커져버려. 설렘 있는 사람은 설렘이 커져버려. 하지만 묘진 씨 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거는 안 통하죠. 물론 묘진 씨 어머니한테 하진 않았지만 내 나이만 돼도 안 통하는데 물론 통하는 경우도 있죠. 세훈 씨 미모라면 통하지. 근데 어쨌건 좀 덜 통하지. 묘진 씨가 승학 씨 선택했으면 묘진 씨 어머니가 저는 승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훈 씨가 물어봅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묘진 씨는 여기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거든요. 여기서 거의 내년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내년이면 몇 달 후거든요. 너무 비어있는 말인데 왜 저런 거에 설렐까요? 저거를 이제 1인칭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뭐 게임 중에는 이제 VR로 보면은 게임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게임들은 뭐 일단 비주얼이 훌륭한 그런 게임들이지. 미장센이 훌륭하고 비주얼이 좋으면 몰입감을 확 선사하지. 게임 자체가 뭐 이렇게 별로 뭐가 없어도. 묘진 씨가 거의 내년에 결혼하고 싶대. 세훈 씨 입장에서는 세훈 씨가 표현을 했던 말로 보면 태인 씨 같은 유형은 연애를 그동안 해왔던 유형에 가깝고 묘진 씨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찾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훈 씨랑은 좀 다른 루트를 밟아왔죠. 그냥 초중고대 이렇게 쭉 좋은 과정 밟아서 좋은 회사 가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훈 씨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한편으로는 좀 동경하는 삶이죠. 누군가한테는 그냥 일상이고 지루한 삶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세훈 씨의 삶이 동경의 대상이겠지만 세훈 씨에게는 그런 삶이 또 동경의 대상이고 만약 그리고 세훈 씨는 가정을 만든다면 이제 그렇게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것과는 달리 좀 안정적인 가정을 내 자녀들에게는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묘진 씨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혼해야 돼. 그러면 묘진 씨를 선택해요. 근데 묘진 씨가 나 결혼은 아직은 조금 생각 없고 이러면 세훈 씨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묘진 씨를 선택할 이유가 조금 적어지는 거죠. 왜냐면 세훈 씨는 묘진 씨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태인 씨는 재밌거든. 세훈 씨가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묘진 씨는 자기한테 표현을 안 하는 것 같대. 묘진 씨는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태인 씨는 기술이 좋아. 표현을 잘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겠고, 오고 가는 기술들 속에서 설렘이 확실히 있단 말이야. 묘진 씨는 없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연애의 그런 재미, 설렘 이쪽은 물론 묘진 씨와 연애도 재밌고 설레겠죠. 근데 이제 태인 씨가 가진 어떤 그런 스킬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동안에 세훈 씨가 연애를 해왔던, 연애를 한다면 선택할 사람은 태인 씨인데, 근데 묘진 씨가 여기서 내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 세훈 씨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그래?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묘진 씨는 태인 씨보다 높고, 결혼을 안 하고 싶어하는 묘진 씨라면 태인 씨보다 낫고, 그렇게 세훈 씨는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세훈 씨가 막 이리저리 고민을 하는 이유는 태인 씨나 묘진 씨나 두 사람 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각자 가진 장점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어쨌건 이 마지막 최종 선택이 묘진 씨 쪽으로 뒤집어진 이유는 이 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훈 씨가 이제 묘진 씨를 선택하는. 그래서 묘진 씨는 거의 내년에 하고 싶고, 근데 세훈 씨는 묘진 씨한테 나는 너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연애나 결혼을 그렇게 엄청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 왜? 태인 씨는 적극적이고 어떤 기술들이 막 들어오는데 묘진 씨는 기술이 안 들어와. 뭐지? 그냥 승학이랑 나랑 지금 뭐 그냥 대충 저울질하는 건가? 뭐 이렇게 엄청 하고 싶어 하진 않나?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겠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태인 씨랑 비교하면 실제로 마음은 묘진 씨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곳이 이제 이번에 사계의 장미님 같은 분은 마음이 있어도 상대 입장에서는 마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기가 되게 쉬운 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네요. 그래서 네가 연애나 결혼을 엄청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 나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훈 씨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사업도 훌륭하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태도나 이런 것도 어른스러워 보여서 좀 놓쳤는데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서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험을 다시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라고 유출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나에 대한 무관심, 나에 대해 더 관심을 보여, 나한테 사랑을 더 표현해줘라는 갈망이 좀 있어. 근데 묘진 씨는 무관심 아니고 관심이 있는데 나도 좀 복잡하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서 적극적으로 잘 못하긴 하겠더라고. 근데 지금도 보면 이게 좀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흘러가가지고 조금 놓쳤는데, 이 자리 처음 시작할 때 묘진 씨가 세훈 씨한테 뭐라고 하는 자리였어요. 물론 심하진 않았지만 묘진 씨가 넌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너 왜 나 안 찾아와? 그런데 지금 뭘로 지금 살짝 전복되고 있어. 세훈 씨가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해? 묘진 씨가 내가 적극적으로 잘 못하겠더라고. 미안. 거의 미안 나오기 직전이야. 잠깐 묘진 씨가 이 관계에서 너 왜 나한테 안 오냐? 혼을 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언제 이렇게 뒤집혔는지 뒤집혀 있죠. 묘진 씨는 세훈 씨 손바닥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럼 너는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구나. 묘진 씨는 이제 태인 씨와 세훈 씨와의 사이에서 너네 둘은 좀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구나. 이게 편집이 돼서 그렇지 세훈 씨가 대화를 더 많이 한 쪽은 태인 씨인 것 같아요. 첫날 밤에도 태인 씨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었고, 그런 걸 보면 세훈 씨는 많은 시간을 태인 씨와 함께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태인 씨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한 얘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마주 앉아서 정확한 잣대로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지. 정확히 마주 앉아서 정확한 잣대는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뭐 오고 갔다는 얘기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엄청 많이 계속 흔들렸던 거야. 사실 그걸 한두 번 했으면 뭐 이렇게 확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훈 씨가 여기서도 말을 잘하는 게, 묘진 씨가 너네 진지한 대화 많이 했더라? 여기서 보통 남자들은 그건 아니고 별로 얘기한 거 없고 난 네가 더 좋아 하거나 그렇지 하고는 이렇게 말리거든요. 근데 세훈 씨는 맞아, 진지한 대화 많이 하고 딱 앉아서 얘기했지. 그래서 이렇게 확 가야 되는데, 근데 왜 난 너지? 이렇게 간다니까? 상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흘려가지고 태극권이야. 거의 태극권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묘진 씨 말은 근데 물론 감정적으로 상대를 찌르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묘진 씨는 기본적으로 조금 뭐랄까 좀 좋게 말하면 담백해. 세훈 씨는 네 말대로 이렇게 진지한 대화 했어. 그런데 확 기울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나는 계속 네가 좋은 거지. 이러니까 이게 묘진 씨가 이게 소나기 세훈 씨 소나기로 그냥 20년 공부가 무슨 의미란 말인가. 세훈 씨의 미모와 말빨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네가 좋은 거지. 그래서 계속 네가 보고 싶은 거지. 네가 좋아. 네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묘진 씨는 너 진지한 대화 많이 했더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가 보고 싶어. 네가 계속 좋아. 그냥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 묘진 씨가 헤어나질 못해. 실제로 세훈 씨는 마지막까지 결정을 안 하고 계속 이 관계를 쥐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훈 씨의 저런 기술 훌륭한데 나도 배워서 해봐야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각자 자기에게 맞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9영수의 화술을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29영수님도 잘생겼죠. 농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시도하려고 하면 네가 굉장히 어색해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 나는 네가 좋고 네가 보고 싶은데 네가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너야가 아니고 실은 지금 세훈 씨 상황이 자칫하면 스텝 꼬이기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뭐야 너 실컷 다 알아보고 태인이가 아니고 나야? 결혼하기엔 내가 적당히 하면서 막 지금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네가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어. 너처럼 나도 좀 설레서 못했어. 왜냐면 지금 묘진 씨는 분명히 설렘과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근데 세훈 씨가 묘진 씨만큼 그렇게 막 설레고 부끄러워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네가 어색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 그래서 네가 그런 대화를 진지한 대화 나는 그쪽이랑 진지한 대화를 했음에도 난 네가 보고 싶고 좋고 오히려 난 네가 그런 대화를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 근데 이게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탓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했어 사실. 묘진 씨는 얘도 나에 대한 그냥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크지가 않으니까 딱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나? 근데 세훈 씨는 없어서 그러는 건 진짜 아니야. 말했잖아 어제. 너랑 데이트하고 밖에 나가서 보낼 시간들 상상이 너무 잘 돼. 밖에 나가서 보낼 시간들을 상상하는데 왜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미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거를 다시 되새기는 거라면. 근데 어쨌건 세훈 씨가 묘진 씨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에 바로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 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술 들어가는데 이건 그냥 한식 대첩 같은 거예요. 그냥 흑백 요리사 같은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못 따라해요. 그냥 요리 맛있겠다. 저런 요리도 만드네. 야 하고 끝나는 거야. 흉내낼 생각 안 하잖아요. 집에서 뭐 바스 뭐 이런 거 할 거야? 어차피 못해. 그냥 야 저런 기술이 있네. 야 그러고 그냥 끝나야 돼요. 흑백 요리사의 백수저가 한 거야. 세훈 씨는 백수저. 진주님 형 커예요. 그래요. 맞아 그 커플 참 보기 좋더라. 잘 되면 좋겠네요. 한결 은나래 진주 민철 다 잘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나 지금 어때? 그러니까 보면서 잘 괜찮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쨌건 예스를 끌어내면 이 사람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눈을 마주치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겠지. 근데 그때 준비물이 필요해. 뭐 세훈 씨의 얼굴이 필요하긴 해. 그러니까 세훈 씨의 얼굴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치게 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면 호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지. 그래서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게 만들면서 네, 김현준이님 안녕하세요. 여긴 현준 씨인가? 현준 씨인가 보다. 현준 씨 안녕하세요. 현준 씨의 활약을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활약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이거 합숙마스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나한테는 인사 안 하시던 분들이 현준 씨 오니까 인사를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것 같네. 왜? 하지만 그냥 그거는 빌미였고 이렇게 보고 싶었어. 어디 가서 따라할까봐 걱정이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따라할까봐. 집에 가서 그냥 이건 보고 끝나는 거야. 가끔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이제 큰 거울을 같이 보거든요. 그때 보면 조금 가관일 때가 있어요. 남자들 거울 보면서 전부 막 제임스 딘 표정이죠. 자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해. 물론 다 하진 않아.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해. 젊은 친구들은 하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제임스 딘 병인데 세훈 씨는 괜찮죠. 현준 씨가 했어도 괜찮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었어. 그래서 세훈 씨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설레게 만들어요. 일단 이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서로 눈을 마주친 게 좀 오래 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성인 상태에서는 그 마음이 깊어지거든요. 서로가 눈 마주침을 오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애정도의 깊이가 올라간다라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솔로 12기에서 그때 영식님이 눈 마주치면서 30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30개 질문이 포인트가 아니고 눈을 마주치는 거였어. 눈을 마주치고 이 사람의 어떤 진심을 서로가 주고받는 거. 그게 실제로 어떤 서로의 애정도를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 라는 거죠. 영향이 있다. 지금 난 네가 좋다.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 게 확 호감도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설렘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훈 씨의 이런 스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배울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나는 솔로나 이런 데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그 말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해.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재밌는 사람이야. 나는 나가면 잘할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잘할 사람이라 할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느끼게 해주면 돼. 뭔가 나 만나서 지금은 설레지 않아도 나를 만나면 나중에 설렐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설레게 해버리잖아.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설레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기술이죠, 이게. 이게 솔로지옥 출신의 스킬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묘진 씨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피하게 되네? 부끄럽나? 하면서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세훈 씨가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하거든요. 커피 탁 갖다 주고 온다거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봐왔던 뭐 나는 솔로 이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커피만 하나 주고 오면 돼요. 그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지. 뭔가 그거에 결정판을 보는 것 같아요.
잘해. 그렇게 선생님 뚫어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여기 이제 오타가 많은 건 자동으로 한번 자막을 잡아보면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많이 봐야 나도 시간이 없어서 너를 많이 봐둬야 된다라고. 그리고 묘진 씨도 괜히 부끄러우니까 나도 이뻐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이뻐 보이지 않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옷을 덮어주는군요. 어쨌든 끌리는 사람은 너인 것 같은데 지금 묘진 씨의 어떤 끌림을 만들었잖아요. 설렘을 만들어서 흔들었잖아. 묘진 씨를 설레게 만들었어. 그러면 묘진 씨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었죠. 그때 이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나도 그런데라고 말해버려. 나는 끌리는 사람이 너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내가 혹시 너 이런 생각이야? 나도 그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는 네가 끌려. 나도 그래. 이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 생각을 예측하고 이 사람이 나도 그래라고 만들게 나는 지금 끌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야. 이런 게 참 훌륭한 기술이죠.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만 해, 나도 그래. 무슨 말면, 나도 그래. 마침 나도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설레네? 할 때, 혹시 긴장하고 설레? 이게 아니고, 긴장되고 설렌다. 난 진짜 이런 때가 그래. 그러면 상대가, 나도 그래. 상대 입에서 나도 그래를 끌어내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기술이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 이 세훈 씨 말하는 걸 보면, 묘진 씨의 생각을 먼저 한 발 앞서가서 내가 그래라고 말하니까 묘진 씨는, 우리는 생각이 같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묘진 씨가 저도 그래요. 묘진 씨가 미투가 나오는 거죠. 나도 그래. 끌리는 건 너야. 끌리는 건 묘진이에요. 그래서 끌리는 건 묘진인데 뭔가 그냥 이 뒷말이 중요했는데 이 뒷말이 뭐죠? 이 뒷말이 도대체 뭘까? 그게 궁금한데 뭔가 그냥 뭐요? 난 이 뒷말이 너무 궁금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끌리는 건 묘진인데 뭔가 그냥 뭐요. 지금까지 태인 씨와 보냈던 시간들이 길어서 태인 씨는 현준 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까지 세훈 씨로 결정한 것 같은데 뭔가 그냥 뭐지? 이 뒷말의 어떤 해명이 듣고 싶었는데 아무튼 묘진 씨를 설레게 만들어 버리는데 성공해버렸다. 그리고 세훈 씨의 스킬 중에 여러 가지 배울 점은 그런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상대가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상대의 느낌을 만약 할 수 있다면 내 느낌처럼 말해서 상대가 나도 그런데 이 사람도 나와 같네라고 느끼게 만든다. 이게 되면 아주 훌륭한데 세훈 씨는 이게 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돼.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세훈 씨 나이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못한다기보다는 세훈 씨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말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훈 씨의 얼굴이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건 있어요. 저게 먹히는 대상 그룹이 확 줄어. 대상 그룹 줄긴 주는데 어쨌건 준비된 게 세훈 씨의 얼굴이 없다라고 하면 대상 그룹은 줄지만 그래도 매력도는 올라갈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라고 뭐 다른 건 아니고 예선에서 탈락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단 전제돼야지. 근데 이제 세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저울질하는 상태였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방금 말했던 그렇게 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거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고 나의 감정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되면 이거는 확실히 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건 예선이 통과된 상태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걸로 캥기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저울질하지 않는 상태 이런 어떤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죠. 그렇고요. 현주님은 세훈님 기술을 안 배웠으면 좋겠어. 현주님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당사자 계시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른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되게 귀엽고 좀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좋아해주는 여자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묘진 시어머니가 세훈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묘진 시어머니가 결과적으로 선택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대화가 조금 툭툭 끊기는 면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태인 씨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묘진 씨 어머니가 중간에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긴 하거든요. 그게 그냥 세훈 씨 어머니가 태인 씨에게 커피를 2잔 타주어서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긴장되죠? 진짜 같아요. 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묘진 씨 어머니랑 세훈 씨 어머니는 접점이 없었나 봐요. 별로. 승학 씨 어머니랑 세훈 씨 어머니는 언니 동생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은데 세훈 씨 어머니가 그냥 뭐 궁금한 거 여쭤봐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세훈이는 지금 마음을 정했던가요? 근데 묘진 씨 어머니는 왜 세훈 씨가 아니라 세훈 씨 어머니를 선택했을까? 세훈 씨랑은 얘기해볼 만큼 해봤다 이건가? 해보셔가지고 그런가? 세훈에 대해서는 묘진 씨를 통해서 들어서 뭘까? 왜 내가 묘진 씨 어머니 입장에서 세훈 씨가 아니고 세훈 씨 어머니를 선택했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세훈이 아니고 세훈 씨 어머니였을까? 집안 문화를 좀 알고 싶어서 세훈 씨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 세훈 씨의 속마음은 세훈 씨를 통해서 들을 건 다 들었다? 그래서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세훈 씨에게는 어느 정도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떠보기도 하고 뭐 어른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들 특유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이게 다 안단 말이야.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세상 헛산 거 아니란 말이야. 세훈 어머니를 보면서 다른 플러스 요인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묘진 씨 어머니가 웃는 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밝고 이렇게 그냥 좋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어른들인데 어른들은 다 이게 자기 나름의 기준과 철학이 다 있죠. 더 진실은 세훈 씨 어머니에게서 더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세훈이는 마음을 정했던 거요? 근데 막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묘진이는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묘진 씨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세훈 씨 어머니가 숨김없이 전체적으로 다 솔직하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세훈이가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렇지, 크로스 체크. 묘진 씨 어머니는 세훈 씨에게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고 묘진에게도 세훈 씨가 말하는 거는 이미 들은 상태야. 그러면 묘진 씨 어머니 입장에서 세훈 씨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세훈 씨가 묘진한테 하는 말이랑 자신의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구나. 세훈 씨에게 얘기를 해봤자 묘진이에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올 테니까 크로스 체크라고 그럴 수 있겠네. 나도 고민하다가 내가 만약 상대 측 어머니랑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이유겠다. 그러니까 묘진 씨 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묘진 씨 어머니처럼 세훈 씨 어머니를 택해서 면담을 한다면 그 이유겠어. 크로스 체크. 내 딸에게 했던 세훈 씨의 말과 세훈이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어떻게 다를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겠어요. 근데 이건 뭐 그냥 하나의 가설이고 뭐 알 수 없죠. 그냥 뭐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재밌게 보는 거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재밌잖아. 묘진 씨 어머니도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묘진이는 눈여겨봤었나요? 묘진 씨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가서 되게 사랑받기를 바라죠. 보통 부모들은 다 그래. 내 자식이 가서 되게 사랑받고 이쁨 받고 우대받기를 바래. 그러니까 막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이 대단한 집안 가가지고 결혼해서 살길 바라는 줄 알지만 물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서 하대받지 않고 우대받는 거.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벌가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수양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좀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서로 존중하고 그런 삶을 바라는 부모가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모르겠어. 뭐 검사해본 게 아니니까. 연구를 해본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결핍이 심하거나 지금 삶에 있어서의 불만이 큰 그런 분들은 자식이 좀 힘들더라도 좀 나은 집안에 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묘진 씨 어머니는 보면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의미가 막 그렇게 막 대단한 걸 바라시지도 않고, 그래서 앞에서 처음 얘기도 사업가 원하지 않는다. 얘네들 뭐 집을 해와야 되는 일은 아니고 둘이서 돈 모아서 전세할 정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 물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전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전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저렇게 저 정도 이렇게 엘리트의 삶을 쭉 살아온 입장에서 돈 합쳐가지고 전세 정도 바라면 큰 거 아니죠. 현실적이지. 묘진 씨 어머니는 묘진 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안정적으로 그냥 더 노력해서 살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 서로 이쁨 받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제 세훈 씨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런 리스크들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묘진 씨 어머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분인데 세훈 씨와 세훈 씨네 모두가 파도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만큼 훌륭하고 외모도 너무 멋지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도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멋진데, 근데 이제 그 드라마틱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묘진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쵸. 남자 묘진 같은 사람이면 아주 그냥 가장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묘진이는 좀 눈여겨봤었나요? 눈여겨봤었대. 그래, 눈여겨봤었던 이미지 떠올릴 땐 눈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눈여겨보셨었군요. 참하고 어제도 또 이렇게 가까이 보는데 더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군요. 근데 묘진 씨 어머니는 이제 이게 궁금해. 세훈이가 마음의 결정 언제 했죠? 세훈이가 묘진이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이게 지금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세훈 씨가 좋아하는 거 묘진이 맞아요? 그리고 세훈 씨 어머니도 묘진이 마음에 드는 거 맞아요? 태인이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서는 처음에 태연이 아니고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아가씨도 눈여겨보셨죠? 그러니까 묘진 씨 어머니가 걱정하는 건 이 포인트 같아. 왜냐면 내 딸이 가가지고 1순위로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안정적인 곳 가서 1순위로 사랑받기를. 그랬으면 따님이 승학 씨 선택했으면 됐는데 또 그건 안 됐나 봐요. 그게 안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그 외모 생각하지 말고 뭐 뽀뽀할 수 있는 남자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도 뭐 다 안 되잖아. 그냥 그거 뽀뽀 그냥 그 좌표끼리 만나면 그게 뽀뽀지. 그냥 그걸 그렇게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순간 제 속마음이 나온 거고요. 다시 들어가. 태인 씨랑 묘진 씨가 맞아. 결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묘진 씨 어머니는 내 딸이 정말로 사랑받는 상황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세훈 씨 어머니는 미끼를 물어버렸어. 미끼를 그냥 덥석. 여기서 묘진 씨 어머니가 다른 아가씨도 눈여겨보셨죠? 이게 지금 최종 선택날이에요. 최종 선택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있죠? 라고 말하고 있어. 그쵸, 결혼에 뭐 뽀뽀를 뭘 생각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네, 다른 사람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가 돼버렸어. 현재 진행형이야. 최종 선택 날인데 지금 다른 사람도 보고 있어요. 묘진 씨 어머니의 미끼를 세훈 씨 어머니가 덥석 무셨다. 묘진 씨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불안이었는데, 그럼 아유
그럼 부모님들이 다 이 자식들 일인데 다 신중하지. 세훈 씨 어머니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진 씨 어머니가 웃으면서 응대하지만 이때 역시 그렇게 하면서 알았을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커피, 그러니까 묘진 씨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세훈 씨 어머니가 태인 씨한테 커피를 타준 거를 일단 접수해 놨어. 세훈 씨가 태인 씨와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것도 접수해 놓은 상태여서 그거를 일단 머리에 두고 근데 혹시 다른 아이들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하고 그 정보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치 그래서 묘진 씨 어머니가 근데 그분이 이게 이제 태인 씨죠. 태인 씨가 거실로 그걸 들고 오시는 거야. 현진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묘진 씨 어머니가 있었고 여기 이제 현진 씨 모녀가 있었고 이건 이제 태인 씨 모녀가 이걸 갖고 왔는데 세훈 씨 어머니가 태인 씨 모녀를 위해서 커피를 2잔 타준 건가? 아니 저걸 누굴 먹으라고 타준 거야 지금. 태인 씨는 저걸 왜 이 테이블로 갖고 왔지? 저게 태인 씨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세훈 씨 어머니가 만약 준 거라면 그 커피를 여기에 들고 온 건 우리 이런 사이에요라는 어필이어 버릴 수도 있어요. 태인 씨가 세훈 씨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커피도 줬어요 라고 묘진 씨 그리고 현진 씨 어머니 앞에서 어필이 돼버린 거죠. 저게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묘진 씨 어머니는 이것 봐라? 왜냐면 저기 커피가 지금 2잔이거든. 근데 지금 어머니들 수로만 세도 3명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저도 어쨌건 태인 씨랑 태인 씨 어머니였을 거란 말이죠. 물론 태인 씨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먹기가 애매하니까 커피는 들고 있고 밖에는 춥고 공연 거실이고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묘진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커피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세훈 씨 어머니가 지금 여기 태인이한테 타줘서 지금 나는 이걸 보고 있고 태인 씨는 세훈 씨 어머니가 타줬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묘진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는 세훈 씨 어머니는 태인 씨를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커피가 2잔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상황이 좀 이상해. 예를 들어서 저게 2잔이면 저게 뭐 현진 씨랑 태인 씨랑 먹으러 갖고 온 것도 아닐 거고 어머니들 드린다고 해도 지금 어머니들이 셋인데 그러니까 이제 태인 씨도 이제 마지막 세훈 씨 올인인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 도시락은 한솥 도시락인가요? 태인 씨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훈 씨와 지금 접점이 있는 묘진 씨 어머니 앞에서 엄마가 타줘가지고 세훈 어머니가 타줘가지고 하면서 이제 세훈 어머니께서 이걸 타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 이게 어른들이 있는데 저 커피를 둘이서 타가지고 이게 나눠 먹는 것도. 근데 뭐 여기 보면 묘진 씨 어머니는 따로 마실 게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치, 뭐 다 타올 필요는 없지. 남의 부모고 하니까. 근데 2잔을 딱 갖고 왔는데 그게 또 마침 또 세훈 씨 어머니고. 그러니까 이제 묘진 씨 어머니는 이때 좀 위화감을 느낀 것도 좀 크긴 했겠어요. 이 시점에서 지금 최종 선택 날인데 세훈 어머니가 태인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물론 태인 씨를 주려고 한 건 아니고 태인 씨 어머니에게 원래 타주기로 했는데 태인이도 있고 하니까 둘이 드세요 하면서 줬겠죠. 이거 뭐지? 근데 세훈 씨 어머니가 살짝 해명을 하는데 세훈이가 며칠 전에 커피를 타드리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마침 또 내가 갖고 온 커피도 있고 그러면 세훈이가 어머니 시켜서 태인 씨와 태인이 어머니 챙긴 거잖아요. 이 말을 지금 종합해보면 어쨌건 세훈 씨가 타주기로 했던 게 있었고 세훈 씨 어머니가 그래서 커피를 타가지고 태인 씨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준 거야? 세훈 씨가 준 거예요. 세훈 씨가 마지막 초연 선택 날 내가 아니고 태인이 어머니한테 커피를 루악이야? 카누인가? 아무튼 이건 묘진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훈이와의 약속을 세훈 씨 어머니가 커피를 이제 갖다 주고 태인 씨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이런 바깥의 외부적인 조건도 있고 할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이제 수미상관으로 사업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훈 씨 어머니가 저한테 또 뭐 좀 물어보세요 그러거든요.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때 묘진 씨 어머니가 침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머리가 복잡했겠죠 묘진 씨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며느리감은 아닌 거고요. 이때 묘진 씨 어머니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표정 관리가 좀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묘진이가 며느리감은 아니구나. 세훈 씨 어머니는 묘진이를 1순위로 생각하진 않는구나. 그리고 세훈 씨가 물론 태인 씨랑 약속하고 어쨌건 했지만 태인이를 마지막 날 아침까지 저렇게 챙기고 저렇게까지 갈등하는데 어떤 신뢰할 수 있을까? 사업가라는 어떤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신뢰의 측면까지 이제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 딸을 위해서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묘진 씨의 어머니는 반대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고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태인 씨의 활약 못 봤어. 그래서 딸같이 이쁘다. 딸같이 느껴진다로 해석이 돼서 좀 돌아오는 길이 좀 무겁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훈 씨 어머니는 묘진 씨랑 면담을 합니다. 제가 묘진님을 선택한 건 세훈이가 관심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세훈 씨 어머니는 그러면 태인 씨랑은 면담을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태인 씨랑은 면담을 했나? 태인 씨랑 면담했다면 뭘 물어봤을까? 면담을 아예 안 했나? 했을 건 같은데 이때 시간들이 다 주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세훈이가 묘진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1대1로 잠깐이나마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훈이가 많이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묘진이는 어때? 한 명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 몰랐어. 그랬나? 묘진 씨도 관심 있고 계속해서 두드려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글쎄 어떻게 설명할까? 말하기 어렵지만 너에게 진실을 들려줄게. 약간 이런 모드인데 현재 많은 걸 갖추고 있고 그러지는 못해. 왜요? 처음에 세훈 씨가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세훈 씨가 부담된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태인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세훈 씨는 부담된다고 했었고, 근데 어쨌건 지금 젊은 사업가니까 매출이 막 오르고 그래도 또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또 그런 실제 수익 면에서는 좀 들쑥날쑥한 뭐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인 직업도 아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묘진 씨가 세훈 씨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이후로 묘진 씨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만약 세훈 씨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를 돌아와가지고 묘진 씨가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면 어머니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는 게 이제 묘진 씨네였는데, 가장 안정적이지 않음이 지금 세훈 씨 어머니가 어필을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훈 씨 어머니는 걱정이 되니까, 우리 아들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고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너의 의지가 있으면 시작해라. 없으면 우리 아들을 또 상처받게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였겠죠. 밀어내려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묘진 씨가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어머니랑 얘기했다면, 이제 묘진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까 들은 것도 있고 그게 조합돼 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좀 가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버릴 수 있겠지. 뭐 규칙적인 패턴도 아니고 갖추지도 못했고 출장도 해외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만나는 시간도 많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서 연애하는 기간에는 또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그래서 이제 걱정이 앞서, 묘진 씨도 이제 걱정이 앞서고, 묘진 씨도 이제 활발한 사업가 같은 사람은 그런 직군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얼마나 바쁜지 예측이 안 되고, 그치, 처음에 사업을 해보면 뭐 아무것도 못해. 다른 걸 뭐 할 수 있는 뭐 여력이 나질 않죠. 요령이 없어서 그렇긴 했는데, 나도 처음에 사업할 때 생각해보면 주말도 없죠. 근데 아무튼 뭐 카톡을 하거나 연락을 진짜 현실 세계로 나가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훈 씨 어머니는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아들 걱정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도 뭐 계속해서 잘 가는 사업은 그 누구도 없어. 나 또한 딸이 있고 딸의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다면 사업가는 내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이 정도면 그냥 오지 마라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고 아들이 결혼을 원하니까 그래서 은나래 씨를 처음에 선택했던 건가? 세훈 씨 어머니는 솔직하게 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인생은 절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묘진 씨는 아니 진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까? 세훈 씨 어머니는 세훈 씨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 태인 씨 어머니도 좀 그랬거든요. 태인 씨 어머니도 뭐 부담돼. 근데 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정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태인 씨 어머니가 현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이 없었지만, 태인 씨 어머니는 그냥 다 좀 부담을 갖잖아요. 내 딸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세훈 씨 어머니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실제로 세훈 씨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사업이 이제 워낙 불안정하니까 이거를 뭐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라는 뉘앙스였지. 그러다 보니까 뭐 현실적인 생각하면서 뭐 살짝 숨이 턱 막혔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또 타짜 어머님이시죠? 승학 씨 어머니도 묘진 씨를 불러냈는데, 이쁘다부터. 처음에 이제 승학 씨 어머니는 내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이게 사람이 타협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이상형이 있지. 여러분들 이상형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애인은 이상형보다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족하게 사랑하나?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뭐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지.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며느리나 사위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또 그래도 뭐 좀 부족해도 내 자식을 사랑한대. 그러면 얘를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반기는 거지. 그래서 승학 씨 어머니는 일단 이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곱게 차려 입으셔가지고 너무 이쁘시다 라는 또 화답을 얻고, 승학 씨 어머니는 넣어보려고 그랬다고. 근데 승학 씨 엄청 진짜 한결같더라고요. 승학 씨 어머니가 또 승학 씨 어필을 또 굉장해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면 정말 말 잘 들을 거야. 그게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옆에서도 엄청 챙겨주더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미 세훈 씨한테 설렘이 크게 흔들렸는데 뭐 싸울 일도 없고 말도 잘 듣고 같이 사는 사람들 정말 잘할 거야. 떠받듣고 살 거야. 그래서 실수 없지 그냥. 여긴 손말도 잘 맞고 승학 씨 어머니가 잘 밀어주셨는데, 문제는 경쟁이다. 세훈 씨의 스킬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세훈 씨는 묘진 씨 어머니의 또 레이더를 벗어나지 못했고 묘진 씨 어머니의 어떤 그런 안정성 추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묘진 씨는 어머니가 바라는 며느리상에 제가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묘진 씨가 보기에도 그랬을 거예요. 승학 씨 어머니가 좀 내조를 바라는 사람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묘진 씨는 뭐 내조를 할 수는 없죠. 지금까지 계속 쌓아온 커리어가 있고 쭉 그 바르게 커리어를 해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바로 묘진입니다. 묘진 씨가 설령 제가 조금 내조를 못하더라도 근데 이제 내조 못해도 상관없다고. 묘진 씨도 승학 씨 어머니 보면서 아 진짜 편안한 가정생활이 그려졌다. 되게 여유 있게 같이 함께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느낌으로 결혼을 하면 괜찮아요. 훌륭해. 같이 가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 불꽃 튀는 설레임을 좀 거부하기가 힘들죠.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면 불꽃 튀는 설레임으로 대인적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또 힘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았던 적도 많고 그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그런 가족 같은 편안함을 조금 더 추구하긴 하는데 묘진 씨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기는 하죠. 여기에서 그 대화를 하네. 묘진 씨가 지금 세훈 씨 어머니도 뵙고 승학 씨 어머니도 뵙고 왔단 말이에요. 묘진 씨는 처음에 승학 씨 어머니 뵙구나. 너무 좋았어. 그러면 잠깐만. 묘진 씨가 처음에 승학 씨 어머니 뵙고 이게 지금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는. 묘진 씨가 승학 씨 어머니를 먼저 뵙고 그 다음에 세훈 씨 어머니를 뵀으면 세훈 씨 어머니는 그 전에 묘진 씨 어머니랑 먼저 얘기를 하고 왔을 수도 있겠구나. 묘진 씨 어머니랑 얘기를 하고 텐션이 떨어진 상태로 지금 묘진 씨랑 얘기를 했나? 시간은 그대로 좀 지켜졌나? 승학 씨 어머니 너무 좋았다. 근데 오히려 세훈이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생겼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 그렇잖아도 묘진 씨 어머니는 고민이 많거든요. 아까 세훈 씨 어머니 만나고 와서. 근데 여기서 묘진 씨가 와가지고 힘들 수도 있겠다. 왜? 세훈이의 그 사업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그것까지 들어버린 거야. 그렇잖아도 사업가는 반대하겠다고 맘먹고 나오신 분이 사업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리고 심지어 그쪽 어머니 이쪽 아들이 고민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어. 이러니까 이제 묘진 씨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한편으로 승학이랑 결혼하면 진짜 편하고 편하지. 편할 수 있지. 행복하게. 세훈이 엄마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 그치? 세훈 씨 엄마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묘진 씨 어머니는 여기서 일단은 뭐 크게 뭐 반대는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커플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반대를 해버리는 그렇게 이어지죠. 세훈 씨네도 지금 세훈 씨 어머니와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 잘했어요? 근데 세훈 씨 어머니가 뭐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들려주진 않아요. 세훈 씨 어머니와 묘진 씨 어머니가 대화가 먼저였나?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세훈 씨는 올겨울 첫눈 같이 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눈, 비 같은 눈, 눈 같은 비, 낭만 있죠. 세훈 씨는 아침에 확신을 들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 묘진이가 나를 보는 시선이 관심과 애정,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다. 세훈 씨는 되게 따뜻하고 북적대는 가족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어디에서 심지어 공간까지 결혼식이 어떤 장소까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건 그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렇다면 그 장소에 대한 추억, 로망이 있다는 얘기고 추억이나 로망이 있다는 건 그 장소에서 겪었던 큰 쾌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결혼식장에 가면 신기하고 재밌을 수는 있어도 큰 쾌감은 없어. 왜냐면 특별할 게 없거든. 근데 세훈 씨가 그랬다는 건 뭔가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그때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까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빨리 결혼식을 하고 싶어. 결혼식을 하는 날 가족들이 모일 테니까. 그렇다면 세훈 씨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또 치열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 안에서 세훈 씨도 빨리 균형을 잡아야 될 텐데 근데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일 테니까 그래서 세훈 씨는 두 가지 길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내면이. 그래서 이런 관심과 애정, 따뜻함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 태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따뜻함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줬겠죠. 근데 이제 묘진 씨는 사람 자체가 좀 담백하잖아요. 묘진 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마지막에 묘진 씨가 이렇게 좀 약간의 애교도 부렸거든. 어깨에 있는 그런 셔츠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때? 뭐 이렇게 또 했었고 그런 것들이 세훈 씨에게는 더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죠.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더 낫다가 아니고 내 선택은 너다. 확정의 순간. 세훈 씨도 물론 뭐 태인 씨의 서사를 모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태인 씨가 자기에게 마음을 표현한 상태에서 태인이 아닌 묘진을 선택하는 거는 세훈 씨한테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의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설레었다. 묘진 씨도 세훈 씨를 선택합니다. 승학 씨도 묘진 씨에 대해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내 마음이 진짜 끌려야 된다. 그 마음이 끌리는 거 물론 중요한데, 물론 세훈 씨 멋있는 사람이고 진심인데, 우리의 마음의 끌림은 기술자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세훈 씨가 단지 기술만 있는 기술자는 아니고 그냥 기술이 좋으니까 그냥 기술인데, 그러니까 승학 씨와 세훈 씨가 더 끌리는 사람이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승학 씨에게 부족했던 것 중에는 어쨌건 그 중에 하나는 세훈 씨의 기술이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 거는 그게 정말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반대하실 만한 얘기이긴 한데, 내가 누군가한테 끌리는 건 내 의지로 어느 정도 변환이 가능하긴 해요. 사랑은 내가 어떤 상대의 환상을 채워가면서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끌려야 되기 때문에 세훈 씨였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등장, 여기서 세훈 씨 어머니부터 먼저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지. 우리 아들이 선택하는 건 무조건 확신한다. 정말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 프로에 참석을 한 거잖아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훈 씨 어머니는 막상 세훈 씨가 뭔가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이런 과정이 좀 두려운가 봐요. 좀 뭔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묘진 씨 어머니 반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줄 알았지만 최종 선택 안함. 그러니까 이 묘진 씨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졌어. 묘진 씨 어머니는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오전에 세훈 씨 어머니를 만났는데 다른 아가씨를 염두에 두고 계셨나? 이런 생각이 있긴 했다. 그게 쐐기를 박은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훈 씨 어머니에 대한 서사나 어떤 이런 대화가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식이랑 있으니까 소통을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진주 씨랑 진주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그냥. 진주 어머니, 뭐 은나래 씨 어머니, 현주 씨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세훈 씨 어머니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소통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어머니들끼리 차라리 소통하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판단을 조금 더 할 텐데, 그만큼 뭐 세훈 씨를 존중해서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묘진 씨 어머니는 매칭이 됐을 때, 커플이 됐을 때 좀 걱정이 됐다. 세훈 씨는 오히려 묘진이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그래도 좋게 마무리하려고 한다. 어머니가 걱정된다. 아들이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도 서운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안 좋지만, 그러니까 은나래 씨가 워낙 매력적인 분이지만 그래도 첫 선택으로 어머니가 7살 많은 분한테 이렇게 데이트를 선택하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세훈 씨 어머니는 또 그랬단 말이야. 근데 또 세훈 씨가 그렇게 또 7살 연상에게 끌리는 사람도 아니었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세훈 씨에 대해서 잘 모르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묘진 씨는 당황스럽대. 그러니까 묘진 씨는 세훈 씨 부모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게 끝이 아니니까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세훈 씨는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머니랑 떨어져서 산지 오래된 아들이라 이렇게 어머니와 한 공간에서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두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하고 그런 시간들이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래. 그래도 정말 잘 봤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중간에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세훈 씨가 가장 연애 프로 같은 중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세훈 씨가 마지막까지 태인과 묘진 사이에서 갈등을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승학 씨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 아닌 경쟁으로 갔었고, 세훈 씨, 저는 뭐 솔로적은 못 봤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구나. 이성을 대하는 법을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묘진 씨도 담백하고 바르게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잘 봤고요. 그 다음으로 은나래, 한결 씨 봅시다. 여기서 한결 씨의 눈물로 시작하는 6화였죠. 사람 헷갈리게 왜 울고 그래요? 왜 울었어? 그럼 헷갈리게. 근데 결과적으로 선택하실 거라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이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서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이어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이어진 것 같아. 내 사랑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건 아니고, 가끔 자기가 쓰면서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자아도취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결 씨는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여기서 이게 대화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결 씨는 편지를 써가지고 은나래 씨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나래 씨 어머니가 한결 씨가 막내임에도 한결 씨를 조금 어려워하고 존중하는 면이 있어요. 반가워하고 막 그러는데 민철 씨를 대하는 거랑 한결 씨를 대하는 게 좀 달라. 은나래 씨 어머니가 민철 씨를 대할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동네 문방구 사장님이 성인이 돼서 온 단골 학생 대하듯이 민철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약간 한결 씨는 잘 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은나래 씨 어머니가 한결 씨를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구나. 살짝 있어.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100년 손님이시니까 사위는 어렵죠. 감사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해요.
어제도 생각했을 때 그쪽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향은 안 받았는데 선택 직전인데 해결해야 될 것들이 또 생겨나네? 이래서 기분이 너무 좀 심란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이게 자막이 오타가 많은 게 자동으로 잡아서 그래요. 은나래 씨는 편지 너무 감동적이었대. 은나래 누나에게 알면 알수록 너무 빛나는 보석이다. 오봉저수지. K식자재 마트 뭐 이런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네. 보석 같은 사람. 결혼이란 제도에 억압되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그렇다. 당당한 모습을 보니 또 웃음이 나와. 이렇게까지 평생 아이 육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야. 진정성 있게 썼죠. 물론 굉장히 담백하고 미사여구는 있지만 꾸미려 들고 하지 않고 담백한 진심을 전하는 편지였던 것 같아. 그래 눈이 편하라고 다크모드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밤에 읽어도 눈이 편한 편지. 한결 씨 성격이 포장하지 않아. 여기서도 보면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을 최종 선택하기 전에 편지면 나이 얘기를 굳이 안 할 법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거절을 멘트를 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누나의 나이와 어머니가 기대하는 시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 이게 이런 거를 뭐 굳이 돌려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은나래 씨하고 또 잘 맞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도약한 이유는 은나래와의 대화는 그 언제가 되건 간에 재밌을 것. 그렇지. 만약 그런 부분에서 말을 좀 돌려서 하거나 어떤 언어적 배려가 많은 사람들은 안 쓸 법한 문장들이 있긴 있어요. 한결 씨는 은나래 씨랑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그냥 집에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누가 듣기엔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한결 씨는 그런 걸 돌려 하지 않아. 그냥 생각을 선명하게 드러내서 전해. 듣기에 따라서는 공격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은나래 씨는 그걸 공격적으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겠지? 아 근데 이 멘트 심규덕 씨가 나는 변호사니까 노래 불렀던 그런 것처럼 나는 당당히 은나래의 변호를 맡을 수 있어. 허벅지 씨름하듯 열심히 할게. 뭐 허벅지 씨름 미션이 있었나 봐요. 어린 내가 잔소리하고 타박한 것도 미안해. 아 이거 궁금한데? 무슨 잔소리를 감히 은나래 씨한테 한 거죠? 이건 궁금한데? 했다면 뭘 했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 항상 응원하고 지지할게. 고마워. 그러니까 이 편지 자체는 고백 편지는 아니기는 해요. 이 편지를 쓰고 마침표를 찍으면서 어쩌면 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편지였던 것 같아. 이때 편지를 쓰는 나중에도 새벽에도 나는 결론을 못 내렸어. 어떤 사람이 은나래의 가치를 의심해도 난 당당히 은나래. 그러니까 이게 한결 씨는 장점이 보이는 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망설임을 얘기했다면 망설이고 있는 게 다인 거야. 어떤 사람은 망설임을 얘기하고 있는 게 거절의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망설이고 있어? 그럼 그냥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냥 한결은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근데 그게 믿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지. 근데 은나래 씨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한결 씨 어머니도 분명히 이 분들의 결혼을 완벽히 환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결 씨 어머니여도 일단 보류, 네가 원한다면 만나봐라 모드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흘러서 이 둘이 더 깊어져. 그리고 내가 봐도 얘가 괜찮은 친구야. 그러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뭐. 은나래 씨의 인내와 성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응원하고 지지할게도. 근데 이제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 그래서 이 편지만 보면 좀 중립이긴 해요. 아직 진짜 선택을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작별의 메시지인데 편지를 쓴 사람이 한결이란 말이에요. 한결 씨에게는 이건 작별의 메시지가 아닐 수 있죠. 정말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돼. 한결 씨 성격인 것 같아요. 한결 씨는 그냥 고지고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끝까지 변호하겠다라는 게 이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반성도 하고 그래서 그 진심에 감동했다.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면담. 한결 씨 어머니가 은나래 씨에게 면담을 신청을 합니다. 한결 씨 어머니는 항상 미소 짓고 계시지만 엉소리가 어디선가 뒤에서 후광으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한결 씨 어머니 굉장히 품이 있으셨어요. 반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부모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7살 연상이라면 무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훌륭하고 내 자식과 잘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결 씨 어머니는 니네가 충동적으로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프로에 취해서 그렇게 가는 뭔가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거 그건 안 된다지. 그러니까 여기선 반대하지 않겠지만 나가서 충분히 알아봐라. 가 모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나래 씨 마음은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한결 씨 훌륭하죠. 그런데 여기서 은나래 씨가 한 발 물러서거든요.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하다. 밖에서 연애할 때는 이런 시간 못 갖고. 한결 씨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전술적 반대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참 품위 있게 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선택한다면 니들이 한번 해봐라라는 거지. 한결이 너무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결이가 너무 이쁜 사람이다. 한결 씨도 아우 은나래 씨가 더 이쁘고 그랬는데 내가 충분히 칭찬해주지 못해가지고 덕담으로 시작하죠. 원래 편지는 날씨 얘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덕담과 감사 인사 그런 것들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결투가 시작되죠.
한결에 대한 마음의 정도가 어떤가? 그날 밤에 한결이가 나눴던 대화 이후로 호감도가 많이 상승했다. 그날 밤의 대화가 뭐야? 결혼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서장훈 씨가 굉장히 발끈했던 그 장면의 이야기. 근데 이제 은나래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결 씨가 진짜 진지하게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었지. 그래서 호감도가 많이 상승했고 정말 신기하게 이성적인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 씨 어머니는 마지막 한 수를 둡니다. 나이 차이면 나이 차 이런 부분들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엄마가 우려하는 걸 분명히 알 것 같긴 하다. 이 말은 내가 우려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한결이도 그걸 알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마지막 한방 한결이 형하고 5살 터울이라 자네보다 어리네. 한결이 형보다도 자네가 나이가 많네. 라고 한결 씨 어머니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니? 한결이 아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말은 아니 은나래 씨 이렇게 이쁘고 훌륭한 사람이 내가 반대하기 미안해요. 근데 한결이 형이 자네보다 어리네. 이 말을 지금 굉장히 좀 품위 있게 돌려서 하고 계신 거죠. 우아하게 겐세이를 마지막 겐세이 우아한 라스트 겐세이. 아니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은나래 씨가 또 방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링 위에서 촥 결투하고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주문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이게 내려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은나래 씨가 다른 누구를 만나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쁘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한결이가 이렇게 집에서 큰 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도 은나래 씨가 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네 이렇게. 그래서 형보다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은나래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거나 뭔가 긁히지 않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제가 입장 바꿔봐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게 다 괜찮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저도 어머님 공감합니다. 저도 어머님 마음처럼 공감하는데 근데 어머님 아들이 저를 선택하면 그런 거 다 문제 없다는 게 아닐까요? 저도 걱정되죠. 근데 어머님 아들이 직접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거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카운터! 방어를 잘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은나래 씨가 일단 회피를 그래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어떤 이제 걱정의 씨앗으로 남기긴 하죠. 한결 씨 어머니가 은나래 님이 생각하는 최종 선택의 의미를 저는 어머님이 좀 많이 서두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무게 있게 선택을 할 거면 좀 부담을 될 수 있다. 거기서 당장 결혼을 해야 돼 이러면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긴 좀 힘들다 당장은 이러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은나래 씨가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저도 좀 더 알아볼 겁니다 하면서 대답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한결 씨 어머니가 그래요? 하고 넘어간 거기도 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결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거예요. 무슨 시간을 번 거냐면 둘이서 충분히 알아보고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안전장치가 걸리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한결 씨 어머니가 어쩌면 원하는 거를 이루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이룬 게 있는 거예요. 한결 씨 어머니가 여기서 이번 대결에서 무조건 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은나래 씨도 잘했고 한결 씨 어머니도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한결 씨 어머니가 은나래 씨 어머니가 좀 많이 서두르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은나래 씨는 저는 그렇게까지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다는 표현이 조금 아쉬운데 근데 이제 이 뜻은 저는 이렇게 바로 결혼을 하거나 어머니 말처럼 바로 출산하거나 그건 아니고 일단은 한결 씨나 한결 씨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차근차근 관계를 진전시킬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한 거지. 이제 무겁게 생각하지 않다 이런 게 좀 차근차근 듣기에 오해를 좀 나올 수 있는 말이긴 했지. 더 알아가보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 무겁다 가볍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지. 이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은 알아가 봐야 실제로 수용 가능한 부분인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저는 가벼운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단어가 조금 다르게 쓰였는데 은나래 씨가 말하는 가벼운은 좀 시간을 두고 차차 알아가겠습니다의 의미지. 근데 이제 한결 씨나 한결 씨 어머니 느끼기에는 마음이 좀 가볍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가벼운 의미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한결 씨 어머니는 안도가 됐죠. 그러니까 은나래 씨가 잘한 건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한결 씨와 은나래 씨가 오해하면 안 돼. 한결 씨와 은나래 씨는 두 분이서 이제 어떤 허들이 있냐면 혹시라도 한결 씨는 은나래 씨가 어떤 가벼운 마음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한결 씨가 좀 직설적이야 사람이. 그게 좀 잘 소통이 돼야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도가 되면서 아니 우리 아들은 계속 좋다고 했는데 가벼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은 지금 어젯밤에 아침부터 편지 쓰면서 그 눈물을 훔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가벼운 마음? 이건 좀 이렇게 여기서 만약 은나래 씨가 저 진짜 지금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나가면 바로 진지하게 함께 막 이렇게 하면 또 한결 씨 어머니가 씨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했을 텐데 이게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긴 하죠. 은나래 씨도 잘했고 한결 씨 어머니도 잘했고 한결이에 비해서 좀 깊이가 다를 수도 있다. 한결이는 진짜 한 사람 올인하다시피 해서 왔는데 그 시간들이 가벼워졌나?
아니에요. 어머니 안심시키려고 그런 건데 또 막상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서운하지. 그래서 한결 씨 어머니가 마지막 전략이죠. 이간책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간책. 사실에 입각한 이간책을 쓰시지만 과연 이 마지막 전술까지 잘 이겨내실지 아직은 모르죠. 이제 이 두 분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선택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 근데 선택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고는 안 했는데 이게 말이 살짝 왜곡됐죠.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좀 그래요, 원래. 그래서 뭐 그냥 가벼운 그냥 뭐 만남, 한결 씨 어머니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왜냐면 대놓고 반대해서는 안 되거든. 아니 아들이 좋다는데. 그리고 이 여성도 충분히 훌륭한 여성이야. 근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보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결 씨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생각이 깊어졌어. 아니 뭐 가볍게 알아보는 단계로 만나자는 건가? 이제 한결 씨 어머니 더 많아졌어 생각이. 여기서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지 않죠. 결혼이나 이런 거 말고 알아보는 정도? 근데 은나래 씨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냥 그렇게 한 발 물러선 거지. 한결 씨나 한결 씨 어머니를 배려해서. 그래서 나이로 인한 출산 문제, 직업의 불규칙성, 그리고 경제관념 그런 게 다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은나래 씨 어머니가 뭐 워낙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가지고 이 허들만 넘으면 나가서 문제는 그대로 없을 것 같고 있다면 소통 오류가 혹시라도 너무 어떤 직설적인 한결 씨가 혹시라도 오해를 쌓으면 몰라도 뭐 두 분은 그래도 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형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냥 잘 맞는지 보자 하기에는 나가서 잘 맞는 건 뭐 이미 잘 맞는다. 근데 그냥 잘 맞는 거 보려고 나온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없고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없고 그때 가서 선택하는 건 내 부담이잖아. 왜? 은나래 씨가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뭐 한 2년 사귀었어. 그래서 결혼하재. 근데 그때 한결 씨가 근데 나는 이제 와서는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부담이죠.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은나래 어머니의 솔직한 발언은 좋은 전략이 되어버렸는데 좋은 전략이었냐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두 사람이 더 시간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그때 가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뭐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한결 씨 어머니는 그럼 선택을 안 해야지.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이제 한결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한결 씨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은나래 씨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갑니다. 한결 은나래는 한결 씨 글이 올라왔는데 은나래 유튜브에 나와서 형과 여부 밝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은나래 씨 유튜브 얼른 빨리 구독해 주시고요. 빨리 구독해야겠네. 형과 아니라고 하면 아쉽겠는데? 최종 선택 부담은 있었고 유독 빛났던 한 분께 꽃을 드리겠다. 그리고 한결 씨가 중간에 어머니의 눈물을 알았는지 같이 참가해 주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리고 행복하다. 그리고 한결 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결 씨까지 이 공방에 참여를 하는데 어머님은 말씀하셨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세계를 알아가는 거라고. 어머니의 말대로 나는 그 세계를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어머니가 반대했지만 나는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새기고 있는 아들이다 라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멘트를 해버려. 이렇게 이 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결 씨와 은나래 씨 서로 마음이 통했고요. 은나래 씨 걱정합니다. 어머니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안 올 수도 있어? 그렇고 은나래 씨 어머니는 뭐 당연히 오시고요. 뭐 한결 씨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또 다정한 포옹과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한결 씨 어머니는 찬성. 마지막으로 이제 찬성 표를 던지면서 여기서 이제 잠깐 훈화 말씀하고 오시려고 잠깐 쓰셨다가 훈화 말씀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 두 분은 또 해피엔딩을 맞이했고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지만 서로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서 어떤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아니면 물론 이 사람의 진실을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안목도 필요하지만 또 믿어야지. 그렇게 절 믿어주신 것 같다. 그리고 후기로 은나래 씨 말이 엄마랑 저랑 생각보다 남자 보는 눈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처음에 이 두 분이 여기 앉아서 귀엽다고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한결 씨랑 승학 씨였을 거야. 근데 물론 뭐 승학 씨는 부모님과 보는 눈이 굉장히 달랐지만 결혼을 갖고 고민하니까 엄청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고민할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건 의미가 있었다. 그치. 인생이 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성 내담자분들한테는 굳이 연상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은 해요. 그리고 조건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건이 안 좋다. 그 정도로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지 결혼하라라고 하잖아요. 인생 한 번이야. 마음 편하게 살다 가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같이 대화가 통하는 것도 어디야. 마음 편하고. 그거를 제가 언제 상담해서 비용으로 환산해 준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나보다 좀 적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정서적인 거를 정량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정량화시켜서 해보면 이게 이 사람의 연봉은 훨씬 뛰는 거야 실은. 그것도 다 가치인 거든. 뭔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직장, 물론 뭐 이 두 분은 뭐 다 훌륭한 직장이고 훌륭한 뭐 그런 분들이지만 그런 거 이상의 가치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물론 정량화시키는 데는 자기만의 기준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매몰 비용을 그냥 없애버리기 쉽지 않지. 아무튼 한결씨 어머니도 이제는 제가 뒤에 멀찍이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한결씨까지 봤고요. 이게 합숙맞선의 재미인 것 같아요. 한결씨, 은나래씨 커플이 만약에 나는 솔로에서 만났다 이러면은 이 두 분의 서사는 이렇게까지 흥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은 처음에 서로를 알아봤고 끝까지 커플이 된 케이스니까. 그리고 뭐 둘은 딱히 뭐 삼각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합숙맞선에서의 두 사람은 재밌었어. 그게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이겠지. 나중에는 진짜 아버지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합숙맞선을 견인한, 합숙맞선이 이래서 합숙맞선이다, 그걸 보여줬던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플로 넘어갑니다. 후반부 주인공이죠. 민철씨, 현준씨도 있군요. 다들 그냥 참 인물 좋구만 아주. 마지막 대화 기회, 진주씨 어머니가 민철씨와 대화를 합니다. 민철씨가 진짜 어른들 잘 대하더라. 진짜 진주씨 어머니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예의 바르신 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담백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게 이제 진주씨 입장에서는 좀 더 목마름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가까이서 얼굴 보는 것 같다. 제가 계속 어머니 쪽 자리에 많이 못 가가지고 이러면서 진주랑 데이트 잘했어요? 없는 동안 데이트를 좀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민철씨는 제가 2번인가 3번 찾아갔었어요. 어땠어요? 진주씨 되게 걱정해. 물론 그게 부모는 자식의 치부도 알고 잘난 것도 알아요. 근데 잘 드러내지 않죠. 근데 이제 진주씨 어머니는 진주를 사랑하지만 진주가 걱정돼. 진주, 아유, 진주, 우리 이쁜 진주긴 한데, 아유, 저렇게 소가지 사나워서 저거 누가 데려가겠나? 이런 생각들을, 이게 어머니랑 딸들이 싸울 때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약간 하방이 좀 없잖아. 진주 어머니가 이제 그걸로도 몇 번 했어. 그리고 진주 어머니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좀 온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 씨처럼 이렇게 좀 뭔가 파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진주 어머니는 조금 걱정됐겠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진주 씨가 막 그렇게까지 막 왈가닥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진주 어머니가 걱정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진주 괜찮아? 효년인데. 효년이 괜찮으셨어요? 근데 민철 씨가 진짜 명확히 해줬어요. 여기서 센스가 없거나 진주에 대해서 그냥 혼자 환상을 품어가지고 진주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말했으면 진주 어머니가 아이고 지금 저거 어떡하니, 저거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민철 씨는 진주 씨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진주 씨 어머니가 듣기에 민철 씨가 진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성숙하게 잘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게 만들었어. 이 대화 장면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진주는 되게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타입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걸 싫어해요.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고 그런 게 싫다. 민철 씨는 진주는 솔직하고 그런 거에서 나는 매력을 느꼈다. 근데 여기서 진주 어머니가 진주 성격이 그럼 이렇게 말을 했다가 살짝 먹어. 여기서 원래 하시려던 말씀은 그게 아니었을까? 진주 성격이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요? 그렇게 걱정해. 그러니까 이제 진주 씨 어머니가 걱정하는 진주 씨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은 요즘 젊은이들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막 진주 씨가 막 그렇지는 않은데, 진주 씨 어머니 자체가 워낙 좀 온화하고 차분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상대를 막 태워가지고 아니면 상대한테 어떤 수동 공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굴러온 목 차버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연애 프로를 보면. 근데 진주 씨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감정이 파도치는데 그 파도치는 감정을 차라리 투명하게 드러내버리면 괜찮아. 그나마 나. 근데 파도치는데 그거를 전부 공격적으로 수동 공격을 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고 상대에게 다른 걸로 지적하고, 그게 최악이지.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건 파도 치지 않고 진주 어머님처럼 이렇게 온화하게 그냥 무던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만, 진주 씨 나이에 그러긴 뭐 어렵고. 근데 진주 씨는 보면은 그런 파도 치는 감정을 그대로 어느 정도 표현하고 그걸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뭐 숨기고 어떤 다른 면으로 수동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민철 씨가 보기에 진주 씨가 굉장히 훌륭해 보였을 것 같아요. 진주랑 싸우지는 않았죠? 어머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주 씨가 말투 바꾸신대요? 완벽해지겠군요? 근데 진주 씨 어머니 어디 내놔도 걱정되는 어머님이 나는 솔로 이런 거 별로 안 보셨나? 진주 씨가 그렇게 막 성격이 막 그렇게 모난 사람은 아닌데 엄마와 딸은 좀 잘 싸우고 이렇긴 하죠. 그리고 진주 씨랑 진주 씨 어머니는 또 성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다르긴 하니까 뭐 그랬을 수 있겠지.
아마 진주 씨도 진주 씨 어머니랑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날 생각해서 그렇게 우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나 새삼 깨달았을 거예요. 진주랑 싸우지는 않았죠. 왜 그러세요? 이거 보고 진주 씨랑 싸우겠는데요? 어머니가 싸우시겠는데 이러다가 엄마 내가 뭘 싸워? 그러지 않았겠죠. 네, 민철 씨는 그런 모습들 되게 좋고 저는 귀여운 거예요. 진주 씨 어머니는 이것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걱정하는 딸의 어떤 단점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누구보다 그 단점도 잘 알지. 장점도 잘 알고. 근데 이제 그 단점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거를 귀엽대. 고맙지. 그러면서 이제 민철 씨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민철 씨 어머니는 진짜 약간 민철 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보면 현준 씨 어머니도 현준 씨에 대해서 신뢰가 엄청 크잖아요. 그 현준 씨네 모자는 신뢰 이상이지. 강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민철 씨 어머니도 뭔가 조금 더 선호하는 분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완전 지지야. 100% 지지. 그래서 진주 씨 어머니가 이제 물어봅니다. 민철 씨 어머니는 어떻냐? 근데 이제 민철 씨는 부모님들 이렇게 나갔다 오셔가지고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엄마의 픽은 누구냐? 내가 참고만 할게. 그랬더니 진주 이러셨다고. 어머니의 픽을 들을 때 이때 나갔다 들어와서 물을 때 민철 씨가 마음이 진주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엄마가 알지. 아들이 누구 생각하는지. 이 정도 대화했으면. 그래서 네가 진주구나. 엄마도 진주다가 된 거죠. 맞아. 내가 단점으로 보는 자식의 단점이 단점이 아닐 수가 있어.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녀가 너무 내성적으로 보여서 걱정이다. 너무 산만해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나름대로의 장점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항상 제가 해드리는 말입니다. 자식들이 믿음을 주는 게 먼저인지 내가 자식을 믿는 게 먼저인지. 자식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자식을 믿는 게 먼저예요. 자식을 믿어요. 뭐 순간순간 거짓말도 하고 원래 기만 전술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익히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어야죠. 근데 그 믿음은 얘가 거짓말을 안 할 거라는 믿음과는 달라요. 얘는 어떤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이지 얘가 거짓말은 하겠지. 그거랑은 좀 달라. 넌 뭘 해도 네 나름대로 잘하겠지. 네 나름의 의지가 있겠지. 그런 믿음.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덕담이 오고 가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젊은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든든하죠. 든든해. 민철 씨가 1화에서는 좀 까불까불거리는 모습이 나와서 가벼운가 했더니 아니더라고. 진짜 믿음을 주는 친구였어. 참 근데 여기서 상견례까지 하고 어쨌건 어머니만 만나긴 했지만 상견례까지 끝나고 나가가지고 형커하다가 헤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진주 씨 어머니는 일단 대화하는 게 되게 편안했다. 그리고 성숙해 보였다. 민철 씨 말 되게 잘해. 기본적으로 말 센스도 좋고 상황 파악도 잘해. 맞아. 민철 씨가 첫날 까부는 모습이 어머님들 분위기 풀어주려고 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낯솔 사계에서도 첫날 까불고 그 까부는 걸 계속하니까 인기가 올랐던 게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배려심이었구나. 아, 이 사람은 진중하구나. 이게 딱 되면은 참 좋은데. 그래서 민철 씨가 성숙해 보였다. 진주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나 진주를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고 생각했는데 좋은 쪽으로 리드해 줄 수 있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씨 어머니가 항상 이런 존칭을 써. 지금 나이도 어리고 딸 남자친구가 될 사람인데 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나 이거 보고 진짜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 어머님한테 거절의 말을 해야 된다니 이거 참 쉽지 않아. 잠을 잘 잤냐고 시작하지만 현진 씨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 전날 저녁에 이제 민철 씨가 진주 씨 파카도 벗어주고 했었거든요. 민철 씨는 어른들에게 잘하는 센스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직업 때문에 중년 여심을 공략을 잘하는 사람은 기술이 좋은 거지 선을 지키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민철 씨는 선을 잘 지켜. 그냥 그 어떤 장소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말하고 하지 않을 말을 잘 구분하는 게 직업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현진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건지 하고 왔는데 현진 씨 어머니 진짜 안타깝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 그럴까 양갓집 교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참한 여성이었잖아요. 현진 씨가 맞선에서는 최강자였을 수도 있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맞선이다라고 하면 현진 씨가 최강자야. 그런데 이게 연프가 돼버리니까 연프에서는 좀 맥을 못 추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현진 씨가 여기 프로 컨셉에 안 어울렸던 거지 현진 씨 자체는 뭐 이런 맞선 시장에서는 최강 포식자죠. 최강이지 최강. 갑자기 진주 씨랑 데이트도 하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민철 씨가 한 번은 현진이랑도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현진 씨 어머니는 아니 우리 현진이랑도 데이트했는데 그 다음으로 또 진주한테 가더라? 이 말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민철 씨는
한 번은 현진이랑도 얘기를 했어야 됐고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너무 늦었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현진이 너무 멋있는 친구인데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했지만 제가 곁에 없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끌린다라는 감정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언제 사랑이 깊어지냐면 물론 100%는 아닌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짠해 보일 때 그때 이 감정이 확 깊어지거든. 상대가 짠해 보일 때 이 사람이 안쓰러워 보일 때 그때 그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현진 씨는 물론 현진 씨랑 이제 가까워지고 하면 현진 씨도 안쓰러워 보이고 뭐 귀엽고 다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 근데 그 짠함에는 뭐가 또 포함이 되냐면 하나의 케이스예요. 여기 지금 합숙맞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어서 바빴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죠. 그래서 부모님처럼 바쁜 사람, 뭔가 무뚝뚝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저 사람이 끌려. 근데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처럼 쉬지도 못하고 일하네? 그러면 짠해져. 나도 모르게 너무 사랑하게 돼버려. 그런 이제 심리 맥락이 있지. 그게 이 연장선상으로 어떤 결핍이 맞물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모님에게 가졌던 어떤 결핍을 이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투영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완벽한 어떤 배우자상들이 부모와 완전히 싱크된 그런 젊은이들이 의외로 이런 연애 시장이나 약간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별로 없는 게 좀 뭐랄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느낌. 을 줄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현주 씨 같은 분이 참 훌륭한 그런 분인데라는 거를 아는데 약간 뭐 젊을 때는 좀 끌리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지. 그게 어떤 기사도 정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현진 씨 어머니도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라고 해주시고 근데 현진이는 너무 멋진 친구고 반대는 진주 씨 얘기죠. 제가 필요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또 자존감하고도 연결돼요. 방금 말했던 사랑 이론과 자존감으로도 연결돼. 이 사람에게 있을 땐 내가 무언가 역할이 생겨.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한 어떤 존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 민철 씨가 말도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진실에 입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 사람이. 현진 씨 어머니 따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러 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진 씨 어머니 마지막 자존심. 저희는 또 주위에 항상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현진이도 인기 많거든. 우리 현진이도 인기 많아. 주변에 사람 많거든. 그런 마음이라서 맞아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현진 씨 어머니도 그냥 멋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서운하다든지 그러지 않았다. 저도 쿨하게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현진 씨 어머니에게 잘 마무리를 지었고요. 참 이게 상대 어머니한테까지 해명을 해야 된다니. 그리고 여기 언니 왔어 이러면서 민철이 왔다고. 이때 이제 민철 씨가 이쪽 숙소로 오는데 여기 현진 씨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난 상태인가 보죠. 그래서 진주 씨 잠깐 나오라고 하고 여기서 왜 자꾸 너무 많이 불러내? 진주 씨가 보고 싶어 계속? 왜 불러? 이런 거 좀 고쳐야 돼. 왜 불러? 이런 거 토크도 되는 거. 보고 싶으니까 부르지. 뭐 들었어? 뭐 불렀어? 여기 바로 핸드백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돼. 저기 뭐 드래곤볼에서 뭐 10kg 가방도 아니고 지금 수련 중일 수 있단 말이야. 어쨌건 뚜껑도 열려있군요. 자연스럽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두 사람은 또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준 씨 어머니가 현진 씨 어머니 이게 현준 씨 어머니가 요청을 했구나. 이거는 현준 씨 어머니가 보기엔 현진 씨가 너무 아까웠나 봐. 그리고 현준 씨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겠죠. 현진이가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 진짜 멋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현준 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그럼 현진이를 선택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여기 왔겠지. 그럴 거면 현진 씨를 만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준 씨 어머니가 좀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죠. 중간에 자전거 탈 때 나오셨었는데 현진 씨 어머니는 현준이 어머님이 저를 보자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현준 씨가 조금 넓게 보고 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너무 현준 씨스러워. 그냥 여러 사람 알아보고 계산하고 이런 성격 못 되고 이 사람이 좀 날 덜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냥 다른 사람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것도 너무 현준 씨스럽지. 어머니 병간호 기꺼이 그냥 쭉 하는 현준 씨잖아요. 현준 씨 성격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게 또 현준 씨스러운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장점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현준 씨 어머니는 제가 제 속마음은 처음에 현준이 데리고 가서 맞아 현준 씨 어머니는 현준 씨를 이제 현진 씨한테 데리고 갔었죠.
근데 이제 또 현준이가 이 말 약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받은 게 태인 씨에게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태인 씨는 세훈 씨로 정했어요. 근데 세훈 씨는 이 시점에서 정하지 않았었고 이날 정했지. 그들 서사도 좀 꼬여 있는데, 근데 어쨌건 태인 씨에게 거절 당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현진 씨가 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 현준이가 보기에 이제 참 멋있는 아이야 생각보다. 그래서 설렜대.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현준이가 현진 얘기를 하네. 그리고 어머님이 보시기에 현진이 너무 괜찮은 애네? 그러면 잘 되면 좋겠다.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이들 잘 되면 좋겠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 근데 현준 씨는 또 그 마음이 그렇게까지 또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현진 씨도 현준 씨에 대해서 현준이 오빠 다시 봤어. 엄마 아프셨다는데 어머니 간병한 거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야. 첫날 자기소개할 때 현준 씨 어머니가 슬프게 우셔가지고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그럴만 하더라고. 나도 내 자식이 나 그렇게 간병해주고 그런 기억이 있으면 나도 울지. 현준 씨가 처음에 태인 씨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킥이나 이런 걸 했다면 현준 씨가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몰라. 지금 나솔사계에서는 너 양띠야? 나 말띠인데 우린 그러면 양말? 이런 걸로 지금 빵 터져. 여기 세계관이 좀 유머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양말 커플, 그런데 흰 양말이네? 그럼 우린 백양말 커플? 이런 거 하면서 웃는데 지금 여기 세계관이 조금 빡빡하긴 하다. 민철 씨가 또 워낙 또 재밌고 세훈 씨가 또 워낙 플러팅 언어의 마술사다 보니까 현준 씨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싸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건 그래. 그때 태인 씨 반응이 너무 좀 심드렁했고 태인 씨랑 좀 결이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현진 씨는 그런 거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근데 현진 씨도 이게 좀 서툴더라고요. 현진 씨 얼굴에 안 서툴면 거기서부터 이제 선수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프로지. 현진 씨는 이제 프로 쪽이 아니고 현진 씨는 진짜 부모님 말 잘 듣고 엄격하게 삶을 살아온 친구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이성 유혹이나 이런 거는 좀 서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 그게 실은 현진 씨가 가진 높은 가치 중에 하나야. 현준 씨가 태인 씨 말고 다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도 현준 씨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거야, 실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은 그런 속성들 때문에 뭐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 개인으로 보면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속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배우자라면 그런 사람이면 자기 아내한테도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 그치. 태인 씨 어머니도 현준 씨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겼었잖아요. 현준이는 장모님한테 잘할 거예요. 그래, 캐리어도 끌어줬다고. 다른 애들은 안 끌어줬어. 현준이만 끌어줬다고. 첫 등장이 태인 씨가 아니고 현진 씨였으면 어땠을까? 그 자리에 태인 씨 테이블에 현진 씨가 앉아 있었다면 참 그랬으면 서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그거는 안 봐도 눈에 보이고 이제 현준이는 현진님으로 최종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준 씨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현진이가 참 멋있다. 그리고 태인 씨와는 이미 끝나서 좀 상처가 된다. 약간 그런 티를 냈겠죠. 근데 최종 선택까지는 말 안 했지만 어머니가 보기에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마음이 커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는 현진님을 또 마음에 든다고 하시기도 하셨었고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진주 씨는 계속 노력해서 서로가 마음을 확인했던 것 같다. 약간 진주 씨 성장의 서사를 본 것 같아요. 진주 씨가 어머니와 화해하는 그런 과정. 물론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워서 화해했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인터뷰하면서 울고 그런 모습들을 어쨌건 입체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보던 어머니의 뒷모습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다 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 분의 사이는 물론 원래 좋았지만 더 깊은 부분에 있어서 화해가 됐을 테니까 그 과정에서 진주 씨는 이제 성장을 이루는 거죠.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민철 씨 선택하고 현진 씨는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 이 흰색 검은색 이거 커플룩을 입고 왔는데 이거 선택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현진 씨는 선택을 포기하고요. 민철 씨는 이제 진주 씨 선택을 하고요. 진주 옆에는 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벌써 책임감이 생긴 거야? 현준 씨 남자 첫 등장이었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등장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선택을 포기하고요. 현준 씨도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천천히 다가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대. 좀 그렇기는 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현준 씨의 어떤 좋은 면들을 많이 보게 됐던 그런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모습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주, 민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전혀 걱정되지 않았죠. 이때 같이 보게 하면서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죠. 진주 씨 어머니는 뭐 진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민철이가 맞다. 진주가 웃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울 것 같다고. 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진주 씨는 재발견했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한테 표현을 안 해줄 뿐이지 마음은 훨씬 깊었구나 라는 걸 이제 세상 깨달으면서 민철 씨 어머니도 100% 허락.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네 분이 다 같이 응원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진주 어머님은 일단 따님 맡겨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여기에 나오고자 했던 목적, 결혼이죠.
결혼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지하게 만나보겠다. 진주 행복이 내 행복이네. 자녀가 몰랐던 엄마의 어떤 점들 그런 거 알게 되고 엄마가 저렇게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었구나. 집에서는 이렇게 막 표현하고 이런 거 뭐 어디 가서 발표하고 이런 거 못 보니까. 맞아. 천천히라고 저 템포를 쭉 이어가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엄마들끼리 그렇게 유대감 생긴 것도 너무 웃기고 재밌다. 현진 씨랑 현진 씨 어머니도 딱 마음이 통했고 현진 씨는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합숙맞선 재밌었어요. 진짜로.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진정성 있게 임해 주셔가지고 보는 재미도 있었고 분석하는 재미도 있었고 진주 씨는 하루는 천국 같고 하루는 지옥 같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네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하다. 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얘기겠죠. 굉장히 재밌는 프로였고 빨리 시즌2가 이어지면 좋겠네요. 시즌2가 더 입체적으로 설계돼가지고 분석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웃고 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합숙맞선 2기 내놔요. 볼 준비가 돼 있다고. 빨리 내놔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나온 모든 분들 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받고 앞으로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 삶에 멋진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지기를 기원할게요.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 뭐 앞으로 하는 활동들 다양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자고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